일단 자 보세요. 비, 식, 일간이고, 일간이 생을 해서 자기한테 한번 빠져나가고 다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없는 거죠. 중간에. 자, 이래서 재성이라는 습성을 알아야 무재성의 성향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성이라는 거는 육친적 관점에서는 뭐 아버지고 이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무식상 무재성 얘기할 때는 그렇게 육친적 관점으로 대입하지 않아요. 왜냐면 무식상이라고 자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즉 무재성이라고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일간이 생각하는 성격이라든지 성향, 특징, 습성 이런 식으로 좀 대입해요. 그 다음에 약간 재물 쪽은 좀 육신적으로는 좀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은 대입 안 합니다. 재성이 없어요. 자, 만약에 뭐 하나를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좋아갖고 그 만드는 행동이 뭐예요? 얘가 만들었어요. 식신의 행동이죠. 그러면 일간이 만드는 걸로 한번 설해서 식신을 생을 했죠. 생을 했는데 얘를 만들었으면 그냥 취미로 만든 거랑 얘를 값어치로 해서 얘를 뭔가 수익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해서 만든 거는 식상생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재성이 없다는 건 안 파는 거죠. 그냥 만든 거죠. 그러면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재물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그럼 재물복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재성이 없는 무재성 분들의 사주 원곡을 전체 살펴봤을 때 무엇이 발달했는지를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사주에서. 그러면 그 발달한 걸 전체 봐주고 나서 그 발달한 게 합충형이라든지 그 식신이 온전히 있는지도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그냥 무재성이, 그러면 나는 원국의 무재성인데 뭐가 더 크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 천간에 글씨가 투간했으면 지지에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 그런 걸 찾으면서 뭐가 더 크기가 크고 더 잘 쓸 수 있는지 이제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간이 무재성이라는 거는 돈에 대한 개념 자체도, 무재성이면 돈을 못 벌어요가 아니고, 무재성은 뭘 하냐면은 그냥 그 돈의 액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편재나 정제, 안정된 돈을 추구한다 그랬죠. 근데 편재는 투기의 확산성 돈을 추구하지만 그거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 거야 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래서 무재성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떠한 활동에 의해서 내 통장에 돈이 꼽혔으면 통장에 얼마가 꼽혔는지 굳이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재성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걸 안 세워놨잖아, 기준을. 그쵸? 그래서 그 무재성들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재성들이 돈을 벌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재성이 없는 무재성이 비견이 발달했는지, 식상이 발달했는지, 비겁이 발달했는지, 관살이 발달했는지, 인성이 발달했는지로 이제 이 사람이 뭘로 경제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상으로, 무재성이면서 식상이 발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각각 돈 버는 수단을 이제 뭔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의 활동은 뭐예요? 창조고 생산이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고 말이고 능력이고 나의 손기술이고, 그렇죠? 나의 예술적 재능인자죠. 자, 그러면 식상이 발달했다는 사람들은 일단 아이디어나 혁신 쪽, 그 다음에 식신으로 발달했으면, 이래서 식신 생재 돼 있으면 제조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재성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규모가 좀 작은 업이라든지 뭐 음식점, 음식업 아니면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활동하는 곳에 속해서 돈이 들어오겠죠. 활동하는 곳에. 그 대신 그 재성이 식상 생재로 안 돼 있으니까 재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돈이 얼마 꼽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돈은 꼽히는 거지. 재성이 없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니까. 뭘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우리 아까 갔네. 그죠? 아까 갔는데 우리 그 선생님 같은 경우 블로거 같은 거 해갖고 왜 돈 번다 그랬잖아. 그때 우리 단톡방에 올렸죠. 오늘도 그거 얘기하더라고. 리뷰 해가지고 돈을 블로그 해갖고 돈을 번대요. 그 다음에 아이들 돌보는 일. 아이들 돌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식신을 쓰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약간 그런 생산적인 일이에요. 식상이 발달하면, 식신이 발달하면, 상관이 발달하면 또 다르죠. 식신이 아니고 상관으로 발달하면, 상관은 오히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은 뭘 하겠어요? 자,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디어.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를 해요 하면 오히려 상관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겠죠. 컨설팅. 강의나 컨설팅. 그러니까 유형의 그런 게 아니고 무형의 아이디어를 상품화를 하는 거예요. 무형의 아이디어를. 그러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 내가 이거 센터 오픈하고,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이거 센터 오픈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낸 날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직장생활 해본 사람은 모르죠. 해봤을 거 아니야. 그거 해갖고 사업자 등록증 낸 날 전화가 각종 마케팅 회사에서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십 통이 와요. 야, 그게 뿌려져갖고.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 하나 가지고 그만큼 전화 오는 것도 요즘 SK 그거 신상 털려갖고 무섭긴 무서워요. 안 그래도 지금 위약금 물어도 갈아타야 되나 이러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무슨 걱정하느니 돈 물고 그냥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 마케팅. 약간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거죠. 전화를 해갖고 이러이러한 그 광고나 그런 마케팅에 대한 그 혁신적인 뭐 이런 거를 제안하면서 계속 그런 제안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관이 좀 발달했을 거고, 세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상관 발달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 능력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쪽의 분야는 그런 쪽이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재성이 없으니까 식상 말고 그 다음은 바로 관성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정관이냐 편관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재성들이. 일단 원래 재생관 돼 있으면 우리가 관에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는데 재성이 없어요. 그럼 그냥 관을 크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공직이나 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직장에 들어가서 식신이나 인성을 쓰는 사람이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재성이 없이 관인 구조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식상이 있는 관의 구조인지를 봐주면 돼요. 그러면 관인 구조로 흘러가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면 되거든. 관에서 이사가 된다든지 뭐 상무가 된다든지 이러면서 직급을 높여가면서 안정되게 그 직장 안에. 그래서 재성이 없이 뭐 아니면 관인의 구조로 돼 있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웬만하면 관에 있으세요 해주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 관에 계속 있던 사람들이 무슨 머릿속에 생각이 굴러가냐면은
식신의 운이 들어오면은 자꾸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 식상의 운이 들어왔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회로가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자꾸 굴러가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 그럼 회사 때려치고 내가 이거 창업을 해볼까? 막 이러면서 잠시 손대는 일이 자꾸 생기는 일도 있거든. 그럴 때는 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안정되게 좀 버티고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잠깐의 운으로 자꾸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서 왜 돈을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관으로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은 재성이 없이 무조건 직장 생활이나 공직이나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 내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관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직급이 높아지는 걸로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편관은, 그러면 정관은 그렇게 정의 글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잖아. 편관은 안정성보다는, 그쵸? 리스크의 폭이 있어도 약간 추진력 있는 일 쪽에 좀 종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성 사업이 있는 그런 직장 있죠. 스타트업, 스타트 기업, 프로젝트. 그 다음에 벤처 사업가, 벤처 창업가, 편관을 쓰는 사람들. 그런 쪽에 일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래도 편관을 쓰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봐주는 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무재성, 뭐 무식상 할 때 약간 변동수가 자꾸 많아갖고 선택을 잘못해서 재성을 날리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주 원국이 어떤 게 발달했는지 봐주고. 자, 그러면 정관, 편관 봤으면 인성으로 정인, 편인으로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무재성인데 인성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 이게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 가수 생각해봐요. 그 가수가 노래 하나 불렀어요. 그걸로 저작권 협회에 등록해갖고 다시 노래 부르러 가지 않는데 계속 수입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잖아. 그 사람이 저작권을 사갖고 계속 돈이 들어오죠. 엄청 큰 돈이 들어오죠. 근데 그래서 무재성인데 인성으로 오히려 돈을 번다 이러면 더 큰 부자가 된다고 좀 생각해요. 연예인들 생각할 때. 그 대신 정인이냐 편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정인으로 돈을 벌겠다. 나기는 재성을 취득하겠다 하면은 정의 글자니까 학문적 소양 있는 곳에서 종사를 하면 좀 좋겠죠. 그러면 학문과 교육의 분야에서 인성을 쓰고 있으면 인성이라는 거는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돼요. 인성을 인정받으면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구나라는 인정이 들어가 버리면 그 인정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교수를 한다 그러면 교수의 직함이 인성이죠. 그렇게 학교 안에 소속된 학교는 관이지만 인성으로 학교를 들어간 거거든.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인성이 취득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성은 있는데 또 관이 없으면 합격을 할 때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러면 관운이 좀 더 잘 받쳐줄 때 이 인성을 쓰면서 이제 관에 들어가는 거지. 그 관에. 그러면 학교에 만약 교수가 하고 싶어요. 그럼 관운에 인성은 이미 취득이 됐다. 그러면 관운에 막 이제 다 넣어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업, 강의, 아까 상관의 강의랑은 좀 다르죠. 여기는 인성의 취득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인정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이래서 정인을 써서 벌어들이는 거랑 편의는 기술 개발로 기술 개발된 특허라든지, 그쵸? 특허권 막 이런 거, 왜 내가 특허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낼 때는 특허 그거 돈 줘야 쓸 수 있는 거잖아. 뭐 되게 큰 돈이죠. 그래서 내가 저 인성이 제일 좀 규모가 큰 것 같다라고 좀 항상 생각하는 거야. 비겁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디어, 개발직, 연구직, 특허, 막 기술 쪽 관련 분야, 특허권 수익.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물 사놓고 매달 꼬박꼬박 임대 수입 들어오는 거, 그러면 건물을 인성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발상을 좀 돌리면 그게 다 접목이 된다니까. 건물은 부동산이라서 뭔가 재성일 것 같은데 그거를 취득하는 문서를 갖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정인의 문서냐 편인의 문서냐 이렇게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편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 거 아닌 대출 문서를 엄청 갖고 있다 그랬잖아. 내 거 아닌 대출 문서.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출도 능력이다 이러면서 그런 문서를 갖고 있는 것도 뭐 능력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은 속으로 개뿔 이러면서 이런 시기가 오니까. 그래서 너무 편인의 문서에 이렇게 갖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된 문서를 취득하는 게 좀 낫긴 나아요. 내가 편인을 갖고 있어서 편인 문서를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 뒤에 리스크 폭이 커졌을 때는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왔을 때 대출 이자 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7%, 6%, 막 7% 올라가고, 아, 이자 내는 그거에. 자, 그래서 이 인성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은 자격증, 그래서 건축 뭐 이런 것도 그냥 기사 자격증이랑 기술사 자격증은 개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회 일터에 나갔을 때 기술사 자격증으로 갖고 있으면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 이런 식으로 자격을 키워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겁만 갖고 있는 사람들. 비견겁제. 사람이죠. 사람들 무리. 그럼 뭐 생각나요? 비겁. 나는 갑자기 다단계 그거 있죠. 아메이 막 이런 거 생각난다니까. 비겁. 왜냐면 그때 내가 누구 꼬드김에 넘어가갖고 아메이 교육을 받으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꼬드김에 넘어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단계로 이런 거 팔 수 있을까? 못 팔 것 같은데 이랬는데 어떻게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교육을 받아봤는데 대단하대요. 그 다이아몬드인가 뭐가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그 밑에 교육받는다고 온 그 교육장 안에 있는 그 와글와글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단계에 소속된, 이 다이아몬드 밑에 소속된 그 사람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밑에 피라미드 쳐갖고 쫙쫙 뻗어 있는데 그 네트워킹 그 망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판 사람들께 수익 구조로 올라와서 결국 끝에 이 사람이 먹더라고. 결국은 타고 올라갔고 이 모든 사람 걸 저 끝에 있는 사람 거를 그 앞사람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 결국 모두 거를 이제 다이아몬드가 쫙 먹더라. 그 수입이 한 달 수입이 뭐 억도 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그거를 뭐죠? 화면에 온라인 화면에 그 수익 구조를 보여주더라고. 몇천만 원. 진짜 최상급 다이아몬드 가면 억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1년이 아니고 놀랐어요. 근데 비겁을 많이 갖고 그 비겁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런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아우를 수 있는 곳에서 돈이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왜 그거 있죠. 그것도 그런 비겁에 관련된다고 봐야 되나? 행사 다니는 사람들. 그거는 식상에 좀 더 관련이 되긴 되겠다. 행사 사회 보면서 행사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강사 같은 거. 행사 강사. 그 식상으로 좀 더 봐야 되긴 되겠다. 근데 어쨌든 비겁도 많이 상대하니까 같이 접목해서 봐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비겁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 어쨌든 인적 네트워킹을 이용하는 곳에서 돈벌이가 되는 사람. 나 같은 경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청가는 비겁만 있고 지지로는 무인 일주인데 무인 일주가 관이 있고 청가는 비겁만 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인적 네트워킹을 나라에 관련된 인적 네트워킹,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는 일 하나 분야를 그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더라고. 내가 뭘 들었냐면 쌀 있죠, 쌀. 오, 너무 신박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쌀을 가지고 무슨 개발을 해서 커피콩을 만든대요. 근데 자기 혼자 기술로 못 만드는 거야.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생겼고 천간에 비겁만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인적 인프라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을, 각 기관에 들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만들더라고요. 신박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그 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비겁을 사용해 갖고 그거를 꾸려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고 한 명을 찾고 한 명을 찾고 생산을 찾고 기획을 찾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딱 묶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는 곳에서 재물을 취득한다. 그렇게 보면은 무재성이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은 이유도, 실제 부자는 무재성도 엄청 많거든요. 무재성이 돈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내 돈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혹시 무재성은 그런가? 우리 무재성 또 없어요? 그거 있잖아. 왜 그 마트 가면은 가격표 보고 사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집어요. 가격표 다 비교하고 사는지. 이 물건은 참고로 저희 딸은 저희 아들은 그냥 집어넣어요. 무재성이에요. 무재성이에요. 재성 엄청 따져요. 그램수 가격, 100g당 얼마. 그리고 저긴 얼마고 저긴 얼마고 다 따져요. 다 따져. 그리고 온라인 그거 혹시 쇼핑할 때도 최저가 막 이러면서 좀 찾아요? 다 봐요? 네. 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재성이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저는 저희 작은애랑 시장 가면, 마트를 가면 카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또 무인성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카드 주고 막 내가 넣으면 그래야 그러고 우리 딸이랑 남편도 다 빼요. 둘은 재성이 있어. 인성이 그럼 무재성은? 실제 무재성은? 좀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다 해보긴 해요. 하는데 아까 그 월급 들어오는 거 그거 보지 않아요. 통장을. 통장 보지 않아요. 들어왔구나. 땡. 그냥 들어왔구나. 그런 거 있잖아. 왜 카드를 썼는데 카드 명세서에 내가 사용한 거 한 개 한 개 다 보는지. 그냥 재성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재성 다 있지. 재성 카드 내역서 봐요? 살펴봐요? 다? 내가 뭐 썼는지? 카드는 정제로 있어요. 그럼 정제로 있는 사람, 여기 정편제 혼잡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뭐로 있어요? 현재요. 저는 안 봐요. 그냥 무조건 사요. 저는. 무조건 사. 하면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럼 무인성의 재성을 갖고 있어. 그죠? 저는 그냥 버짓은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머릿속에. 예산 안에서. 그 예산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딱 해요. 그 장부가 제가 생각으로 버짓이 있어서 그 예산은 초과는 안 한다. 초과는 안 한다는 소리고. 아까는 저긴 꼼꼼했고. 재성 뭐 갖고 있지? 현재요. 편제로. 그냥 산대요. 편제. 생각하면 바로 사요. 머릿속에 떠오르면 가서 바로 사요.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떠오르면 가서 그냥 바로 사고, 굳이 가격 세일, 그 다음에 이 가격 저 가격 하진 않는데,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사고, 정편제 혼잡돼 있는데, 꼼꼼히 따졌는데, 그것까진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명세표에 한 개 한 개 보진 않는 거, 전체 토탈 금액은 본다는 거죠. 총 얼마가 나왔는지는 본다는 거죠. 근데 세부적인 건 본다는 거고, 정제 갖고 있는 사람. 안 필요한 건 어지간하면 서는 안 돼요. 참, 다르죠. 근데 나도 희한해요. 내가 천간에 정제 한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명세표 들어오는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해요. 왜 그럴까 나도 생각을 해봤거든.
바빠서 그런가? 바빠서 나 같은 경우도 정제인데 나는 그거 가격표 잘 안 따지거든요. 요즘 좀 따져 근데 요즘 좀 지장간에 편제가 있어요. 지장간에 일지에 편제가 들어있죠. 정화로. 근데 천간에 병화 하나 떠 있잖아. 근데 나는 어디 가면 가격표 비교 잘 안 하거든. 근데 아 그래 오화대운 들어와 갖고 오대운 들어와서 좀 더 따지는 것 같긴 해요. 지지로 뿌리가 탁 들어오니까 정편제로 그래도 아직도 그 카드 명세표 메일로 돼도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아요. 그건 좀 나는 좀 다른 성향인 것 같아. 바빠서 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 이래서 재성이 없다 그래서 돈복이 없고 돈이 없고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무재성이라서 돈을 못 벌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돈복이 없어요. 오히려 돈복이 크다. 많다. 규모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디 가면 계산할 때도 막 너 얼마, 쟤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생각을 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무재성인 사람들이 재성이 갖고 있으면 꼼꼼하게 청소도 하고 잘하는데 무재성인 사람들은 구석탱이 못 본다 그랬잖아. 꼼꼼. 그래요? 약간 크게 두루 청소하는 편이에요. 막 구석구석 깨끗이 해요. 청소할 때는. 그럼 저거는 무재성과 좀 다른 거네. 그쵸? 식상이 발달돼 있었을 수도 있고. 자, 이래서 재성이 없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 본 겁니다. 그럼 사주 원국을 딱 들여다 봤을 때 이 사람이 뭘로 발달을 해 있는지 사주 원국 전체를 봤을 때 상담할 때 그걸 좀 찾아줄 수 있는 상담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